그리고 여기에 2 루트 2가 있습니다. 자, 2일 때는 루트 2분의 1이라는 요런 점을 지나고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면서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된답니까? 죄송해요. 잘못 그렸다? 요 녀석 표현을 해야겠죠. 자, 요 녀석에가 구해볼 거예요. 2 루트 2라는 녀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보다는 계산해보나 마나 작을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위로 볼록했다가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0이라는 값을 향해서 쭉 그래프가 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치역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치역을 구하는 방법. Y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쐬어서 Y축에 생기는 그림자. 그림자를 보니까 전부 다 2분의 1 이하다 라고 나왔으므로 기억은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y는 fx의 그래프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0, y는 0이다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녀석 점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y축에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이 녀석이 정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x는 0이라고 부릅니다. 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절대로 x축에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요. 이 상황에서는 얘가 정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y는 0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다요. 이랬더니 선생님 만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만나요? 이러면 되게 슬픈 거야. 이쪽에서 정근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조선의 역할을 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때 얘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아. 이런 게 정근선이에요.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 정근선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정근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1,0과 2,2분의 1이 있다라고 나왔어. 2,2분의 1은 요 점인데, 자, 1,0은 어떤 점인가 봤더니 x 자리에 1 집어넣어 보세요. 몇 나옵니까? y 값이 0 나오죠. 여기가 1,0이네. 이게 a라는 점이네요. 자, 이때 3분 ab라는 요 녀석은 부등식의 영역 중에서 y가 fx보다 크거나 같다의 영역이 있대요. 자, 얘는 지금 보면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왠지 아래쪽에 있는 느낌이다, 위쪽에 있는 느낌이다, 아래쪽에 있는 느낌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느낌이라는 것의 영역은 y가 왠지 작은 느낌이에요 라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 영역에 있는데 y가 fx보다 큰 영역, 이 위쪽에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디귿은 틀렸습니다. 사실 디귿의 내용은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부등식의 영역은 어디로 들어갔다? 경제수학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수학 상 내용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원래 부등식의 영역 알아두는데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자, 되셨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 깨닫게 되죠. 왜 이과 수학이 어려운지.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능력이에요. 네. 그냥 많이 풀어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면서 빨리 풀게끔 훈련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24페이지 들어갈 차례인가요? 몇 페이지 들어갈 차례지? 24. 자, 24페이지. 또 문제가 나와 있네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답은 2번. 네. 20초 후에 같이 가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극소값을 gk라고 할 거다. 그래서 극소값을 먼저 구하래요. 그래서 그 구해놓은 극소값이 가만히 보니까 k에 관한 식이랍니다. 그래서 그 k에 관한 식에 gk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gk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함수에서요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까? 극대, 극소, 양끝값.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gk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다시 극대, 극소, 양끝값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문제가 이중으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1차적으로 극소값 gk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극대, 극소 나오면 우리 뭐만 구하면 돼? f-x는 0. 그래서 선생님이 f-x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뭐의 미분법이 보입니까? 곱의 미분법. 앞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2x-k. 뒤에 있는 거 그냥 씁니다.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그냥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합성 함수의 미분이네요. 자, 이 녀석 성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에 요렇게 붙여주고 봤더니 와, 이런 구조 있으면 선생님이 공통인수 묶으랬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묶어야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제곱 얘를 중심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밖으로 쫙 뺐더니 살아남아 있는 녀석이 얘. 그리고 이 녀석은 부호가 반대로 바뀔 테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살아남게 되겠네요.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남습니까? k도 살아남고 k도 살아남으니까 플러스 2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중괄호를 쳐줘야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딱 보니까 얘 뭐가 된다? 인수 분해됩니다. xx 2k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결국 얘는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식을 만족하는 요 값에서 이 x 값에서 극대 혹은 극소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극대 극소인지 모르고 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증간표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얘는 세 줄짜리 증간표야. 나 2'x 구하지 않았으니까 x, f-x, fx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가 2하고 k. 근데 k가 2보다 작대요. 그러므로 여기에 k, 여기에 2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자, k일 때나 2일 때나 모두 다 0이 나온다라고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에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k보다 작은 수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00만, 마이너스 100만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곱하기 음수에 음수 있으니까 음수 3개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k와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요 2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될 테고 얘는 k보다는 큰 수니까 양수가 될 텐데 앞에 음수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전체 부호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생님 뭐 잘못했니? 네, 이게 잘못됐나 보네. 이게 똑같은 부호가 나올 리가 없잖아.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보다 작은 부호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음수고요. 자, k보다 작은 수 들어갔어요. 자, k보다 작은 수 들어가면 얘는 전체 부호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자, K보다 작은 수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 전체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전체 보는 마이너스 3개니까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되겠다예요. 자, 이제 K와 이 사이에 있는 수가 들어갔다라고 보겠습니다.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2보다는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고요. 얘는 K보다는 큰 수니까 플러스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부호는 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이제 X 자리에다가 얘 큰 수는 되니까 100만 넣으면 양수, 음수 전체 부호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소값은요 바로 여기에서 존재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극소값 x 자리에 k를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k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gk를 여기에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x 자리에 k 대입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어머, 사라지네. 남는 녀석은 누구만 남습니까? k의 2에 마이너스 k제곱만 살아남겠네요. 됐나요? 네. 그래서 내가 드디어 gk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 gk 바로 k의 2에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생긴 이 gk의 최대값 구해보래요. 나는 다시 얘를 보면서 뭔 짓을 해야 됩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이 녀석을 가지고 극대, 극소, 양끝값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K에 대한 숨은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끝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막바로 G-K를 구해서 극대, 극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겁니다. 자, 얘 뭐의 미분법이에요? 곱의 미분법이죠.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1, 뒤에 있는 거 그냥 써주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그냥 써주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해서 뭐만 나옵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제곱으로 묶으면 k 뭐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극대 극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얘를 구하면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음수. 그러므로 k는 몇이 되겠다? 1이 되겠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증가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k g-k gk 이렇게 나올 거야. 1 하나 나왔어. 땡땡땡 땡땡땡. 죄송해요. 조금만 이따 말을 할게요. 얘 0 나오죠. 자, 1보다 작은 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나옵니까?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되겠죠. 자, 1보다 큰 수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양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K 자리에 1 집어넣습니다. 자, K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여기죠? 뭐 나오겠습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몇이 되겠다? 2분의 1.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증세는 없는데 기침이 나는 감기를 걸렸어요. 그래서 약을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업이 많으니까 약을 달랬더니 너무 독한 거야. 금요일날 비몽사몽한 거야, 약을 먹고. 그래서 아씨, 약 먹으면 강의를 못 하겠는데 이래서 안 먹고 이제 참았더니 기침이 좀 나네요.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다 보니 어때? 좀 많을 뿐이지 따네요. 그죠? 예,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문제 또 나와 있네요. 풀어볼 수 있겠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답 냈어요? 답은? 아니에요. 실수가 있었다? 거의 근접했는데 실수가 있었어요. 216. 8하고 27 곱하면 216 나와요. 찬영이. 실수한데 찾았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제한 변역이 주어진 상황에서 fx의 최대값 b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딱 봤더니 와우, 로그 함수네. 자, 지수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는 초월함수라고 불려서 독립변수 x가 한 번 이상 나온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니까 뭐 해서 푸는 문제다? 치환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뭐를 치환할 거다? 로그 2의 x를 통째로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치환하면 항상 제한 변역도 바뀌지. 그래서 나 로그 2의 x의 범위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부등식의 각변에 로그 2만 붙이면 되겠네요. 부등호 방향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미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2 딱 써주고 났더니 왠지 16분의 1을 뭐라고 써주고 싶다?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리고 왠지 4를 뭐라고 써주고 싶다? 2의 제곱이라 써주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구나 라고 이렇게 범위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t에 관한 이 ft라는 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새로운 식으로 쓰자. gt 이렇게 쓰겠습니다. 완전 새로운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9t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얘 3차 함수예요. 그래서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얘는 제한 변역이 있기 때문에 양끝값 혹은 극대값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극대값 구할 수 있게끔 g-t를 구해봅니다. 3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9는 0 되겠네요. 자, 그래서 3으로 묶으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나와서 3일. 마이너스 어디에 붙인다? 아래에 붙인다. 그러므로 t의 값은 마이너스 3 혹은 t의 값은 1이다 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증가표 딱히 없어도 알 수 있는 게 우리 그냥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이렇게 올라가는 3차 함수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이 극대값의 t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여기가 1,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마이너스 4와 2를 좀 알고 싶다. 몰라. 그림은 그냥 막 그린 거야. 선생님이 여기에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대값이니까 뭐만 확인하면 돼? 요 점하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요 점만 확인하면 돼요. 맞죠? 예, 요런 점들은 벌써 아웃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요 t 자리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나와서 얘는 27 이렇게 되겠죠. 자, 2 대입해 보겠습니다. 8, 3, 4, 12, 9, 2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계산 하나마나 몇이 되고 있다? 27이 되고 있다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b는 27이야 라고 구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의 x값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요때의 t값은 내가 알지?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런데 t가 뭐였는데 원래 로그 2의 x였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값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구하면 뭐가 된다?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몇 나오겠습니까? 8분의 1 나오네요. 즉 8분의 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가 된다요. 자, 그래서 a도 구했고 b도 구했으니까 a분의 b의 값 구하면 되겠죠. 8분의 1분의 27 계산하면 27과 8을 곱해서 몇 나오겠다? 216이 나오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요, 수능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예. 내신에서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인데 학생들은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공부를 해서요, 요런 문제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네, 요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935 옆 페이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1065 뭐 요런 문제를 쓱쓱 봅니다. 자, 보셨죠? 자, 요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요런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개념 정리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문제가 각의 영향에 따라서 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길이가 변한다거나 혹은 이 문제의 넓이가 변한다거나 혹은 부피가 변한다거나 라는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각에 따라서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게 변하네? 그러면 우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각 세타를 먼저 설정해서 나 요 부분을 세타라고 할 거야 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이용한다? 각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삼각함수로 접근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삼각함수로 이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뭘 만들어야 되냐면 세타를 한 예각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거나 찾아라. 요게 관건이에요. 왜? 삼각함수 하면 또 하이라이트는 직각 삼각형이지. 맞아? 직각 삼각형이 있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와우, 각에 따라 뭔가가 변하고 있어. 각 세타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 세타를 한 예각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문제 있으면 찾아내고 문제 없으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드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찾아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직각 삼각형의 세 변으로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요. 자,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구경이라도 해봐야지.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해봅니다. 예, 푸세요.
하염없이 그림만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하건데 상위권이 되고 싶으면요, 요 유형의 문제요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세요. 그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많이 풀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스스로의 느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 느낌이 생길 때까지는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다예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 6인 직사각형의 종이 ABCD를 변 AB, BC 위에 있는 점 PQ를 지나는 선분으로 접어서 점 B가 변 CD 위의 점 아래 놓이도록 할 때 접힌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접으면 막 이런 식으로 접히겠지. 맞습니까? 요 길이라는 것이 뭔가에 의해서 변하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변하나 봤더니 여기에 보이는 요 각이냐 요 각이냐에 따라 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처럼 각도가 바뀌면서 길이가 바뀌는 요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요 각을 세타라고 잡도록 하겠다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이지. 얘가 세타가 되면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이는 요 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PQ의 길이 바로 요 길이 되지.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세타는 설정했고 직각 삼각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몇 개의 직각 삼각형이 보입니까? 몇 개의 직각 삼각형이 보입니까? 이 그림 속에 3개의 직각 삼각형이 보여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그런데 사실 얘하고 얘는 같은 녀석이지. 맞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얘도 이용해 줘야 되는 이유는 이 변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 이 변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인 동시에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되고 있는 요소들은 다 중요해요.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2개의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얘기를 진행을 할 거다요. 자, 그래서 그래. 나 여기에서 얘나 같으니까 요 녀석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에서 가만히 보니까 네,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 따로 빼서 설명할까?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을 선생님이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조그만한 직각 삼각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요 2개의 직각 삼각형을 이용을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요 각이 세타, 여기에 있는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고 있고, 자, 나는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요 PQ의 길이를 PQ 이렇게 갖고 가면 힘드니까 길이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표현해 줘야 돼? 여기에 보면 P, B, Q, C, R 이라고 있을 때 너희들 생각엔 이제 우리가 표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물어볼게. PB일까 BQ일까?